중정시록 30권 중종 12년 11월 2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1517년 명정덕 12년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중정시록 30권 31권 중종 12년 12월 1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친히 유생들에게 강을 받았는데 지중추부사 안윤덕과 이전만이 글에 대한 설문을 하였으나 모두 훈고의 말단에 대한 것에 불과하였고 그 은미한 뜻을 드러내거나 고금에 옳고 그른 것을 토론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 병조판서 장선손이 아뢰기를 장차 경영관을 제주에 보내어 백성의 조패를 살펴보게 하려 하나 경차관을 보내지 마시고 문신으로 목사를 시키면 백성이 그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에 달린 것이지 문신이나 무신이냐에 달린 것은 아니다. 김양필을 이미 차출해 놓았으니 그대로 보내는 것이 무방하다 하며 영의정 정광필이 아뢰기를 그 백성은 대부분 황해도와 충청도 지방에서 떠나온 자들이니 그들을 다시 돌아 살게 하려면 문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였다. 중조시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원자는 기질이 특이하므로 제때 보양해야 합니다. 올해 여염에 있게 하면 매우 합당하지 못한 일이오니 속히 입궐하게 하소서. 도청부 경력 지윤주는 전일 수령으로 있을 때 탐호했을 뿐만 아니라 행금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군사를 거느리는 지위에 어찌 더러운 사람이 있게 할 수 있습니까? 파출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거론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물의 수가 적기 때문에 연호할 수 없다. 먼저는 불평하는 일이 있어도 대궐에 나가게 된 것이니 불평한 일이 있어 대궐을 나가게 된 것이니 마땅히 참작해서 도로 들어오게 하야겠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윤주는 무반 중에 탐호하고 용렬한 사람이다. 일찍이 진도 군수로 있을 때 관비 중에 예쁜 여자를 많이 간음하였고 한 여비를 매우 사랑하여 거리낌 없이 멋대로 간음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비루하게 여겼다. 중종시록 31권 중종 12년 12월 2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수령의 자리는 오래 비워둘 수 없으니 홍계신과 정윤선은 채직시키라. 나머지는 모두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시록 31권 중종 12년 12월 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우이정 신용계 지중추부사 임유경 우참찬 최숙생 예조참판 조계상 등이 희릉을 봉심하고 왔다. 용계가 단독으로 아뢰기를 신의 마음속에 수범한 생각을 매양 진언하려 했으나 진언하지 못했습니다. 좌이정 김은기는 젊을 때부터 뭔가진가 마음가짐이 남을 주복시키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도 근래 논박을 받고는 출사하지 않습니다. 신같이 밀한 사람은 숫자만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은기를 간곡히 권면하여 공무를 보게 하소서 하고 이어서 유겸 등을 가리키며 아뢰기를 이 반열에 있는 사람은 누가 그 어진 줄을 모르겠습니까? 하며 극구 찬양에 맞지 않았는데 다만 몽롱하게 술이 취해서 말소리가 겨우 입에서 나왔을 뿐이니 그 말이 진심에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전교하기를 좌이정이 이런 내가 힘써 출사하도록 하지 않은 것은 잊어서가 아니라 병으로 말미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중종시록 31권 중종 12년 12월 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지평 표빙은 10월에 재수하고 곧 교지를 내렸는데 지금까지 오지 않으니 채직하소서. 또 들으니 밀양에서 자식이 아비를 죽인 일이 있다 합니다. 이것은 천지간에 있어 큰 변이니 별도로 관원을 보내어서 주문하소서. 내관, 이평, 강, 석손 등은 사원수의 여비 천비를 간선하지 않고 멋대로 권리에 들게 하였는데 궁의의 자리를 바르게 하는 쪽에는 안팎을 엄하게 정돈하여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표빙은 채직하라. 자식이 아비를 죽인 일은 강상의 큰 변이니 관원을 보내 주문하는 것이 옳다. 방자가 곤례에 드는 것 이는 흔히 옛날의 습관을 따르게 되므로 간선하지 않고 들게 한 것이다. 또 질병이 있는 집은 곤례에 비할 바 아니니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비록 내관을 주문한다 해도 올 관계된 자가 없을 것이니 주문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지금 궁이의 자리를 바로잡는 초기이니 안팎을 더욱 엄숙하게 해야 합니다. 방자는 혹시 간선하지 않고 들게 한다 할지라도 천비는 전일에 미두를 가지고 곤례에 드나들다가 추문을 당한 범람한 여인인데 지금 곤례에 들게 하셨다니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랍습니다. 그 까닭은 범람한 일이 있었을까 염려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후로는 간선해서 들게 해야 합니다. 하고 간원이 아뢰기를 이 종소는 전일 신천 군수로 부임할 때 노비를 50여 명이나 외람되이 거느리고 가서 단시일 내에 국놈의 곡식을 모두 소비하여 그 고우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참컨대 경차관으로 하여금 주여를 하여 추징하게 하소서. 예조 정랑 강태수는 인물이 육조 난관에 맞지 않습니다. 국상을 당할 때 삼가지 않은 일이 있었으니 바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선비의 전일 잘못은 내가 아는 바 아니지만 어찌 범람한 일이 있겠는가. 이후로는 간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타 논한 인물은 이미 다 말했으니 윤호하지 않는다. 이 종선의 일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문케 하라. 강태수가 삼가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 만일 여색에 관한 일이라면 이미 전례가 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태수의 아버지 강학송은 장죄를 범했으나 태수는 백숙인 정성 강귀손에게 양자갔기 때문에 육조 난관이 된 것이다. 그는 젊어서부터 제명을 자부하고 항상 의기가 만만하였으며 당시의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의 살림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다. 국상을 당할 때 삼가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은 복명사신으로 기생을 가늠한 일을 가리킨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3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예조판서 한세환 등이 아뢰기를 전일의 대신이 김식을 수령으로 삼아 백성으로 하여금 그의 혜택을 입게 했으면 좋겠다 하였는데 지금 과천 현감 자리가 비었으니 어떻게 해야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이 아랜대로 하라 하매 한세환 등이 아뢰기를 김식을 과천에 의망하고 싶으나 길가의 지방은 인품에 맞지 않으니 마땅히 경직을 시켜야 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3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김양진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공설인을 은교로 윤자임을 사헌부 지평으로 표빙을 교리로 정응을 수찬으로 김식을 사포서 사포로 삼았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지평 윤자임이 아뢰기를 신은 광비를 사첩으로 삼았다고 일찍이 추핵을 당했습니다. 비록 소방의 은택을 입었지만 외방 사람 중에 미처 다 추핵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신은 다른 사람을 추핵할 수 없으니 채직하여 주소서 하니 채직하라 명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종치는 마땅히 후하게 대우해야 하는데 들으니 혹독하게 추운 날씨에 연공회 때 1, 2품은 초방석에 앉고 당하관은 모두 땅에 앉았다 하니 회사는 모방석 40조를 만들어 당하의 종친도 초둔 내에 앉게 하라. 원운 대신의 부모는 마땅히 후하게 대우해야 한다. 성희 안의 모친이 지금도 살아있으니 매월 보낸 애주는 물품 외에 수시로 음식물을 지급하라.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6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정훈이 밀양에서 아비를 죽인 자에 대한 추고 성전을 가지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바로 강상의 큰 변이다. 그의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종이 상전을 죽이기까지 이른 것은 나의 덕화가 나타나지 못하여 강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6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주와 이정 김은기가 사장을 올렸다. 그 사장에 신은 7월부터 논액을 당하고 또 풍비와 복창을 얻어 안고 눕는 일을 남의 힘을 빌어서 하면서 오랫동안 직무를 고하였으니 채직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윤호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비답함이 좋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6일 정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천비의 이런 내관이
중간에서 궁의의 분부를 듣고 그렇게 한 것이니 궁의가 정사에 관여할 조짐입니다. 내관이 제 마음대로 불러들였다면 불러다가 추고하소서. 색승지는 왕명을 출납하는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서 밝게 살피지 못하여 위에서 이런 잘못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추고하소서. 내선시 정 최세진은 본디 물망이 없어 장관에 적합하지 않으니 개정하소서. 유용은 전에 관계부사로 있을 때 그 소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장흥은 큰 지방이라 백성 다스리기가 벅찹니다. 이 사람은 적합하지 못하니 개정하소서. 제주목사 김양필은 재배된 지가 이미 오랜데 지금까지 머뭇거리고 부임하지 않습니다. 또 인품이 거칠고 사나워서 안무하는 직임에 적합하지 않으니 부임하지 않은 주의를 추구하고 명망 있는 문신을 선택해 보내소서 하고, 간원이 아뢰기를 유용은 본디 탐한 사람입니다. 전에 관계부사로 있을 때 모물을 무역함으로써 고을을 피폐케 한 범람한 짓을 하였습니다. 장흥은 땅이 크고 백성이 완악한데 어찌 이 한 사람을 거기에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채직하소서. 또 이전은 탐하여 적합하지 못한 자를 감히 썼으니 전조의 책임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추구하소서 하고 헌부가 아뢰기를, 성세정은 경기 관찰사로 있을 때 김원석이라는 자를 데리고 가서 유명한 사람이라 칭하며 여러 고을에 작패를 끼쳤으니 조옥을 맡을 관원으로 적합하지 못합니다. 채직하소서. 김원석은 바로 윤탕로의 얼서로서 내간을 통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윤탕로는 대비의 오랍이다. 이것은 위에서도 당연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부에서 그를 취조하려 했으나 도망했기 때문에 취조할 수 없습니다. 전 제주 목사 정근은 병을 핑계하여 임지를 버리고 왔습니다. 들으니 정근이 관비를 사통하자 그 첩이 투기함으로 그 첩을 구타하여 죽게 하고는 스스로 본존할 수 없어 왔다 합니다. 추고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천비의 이런 전일에 간선하지 않고 들게 한 자가 매우 많은데 어떻게 다 추구할 수 있겠는가? 내가는 다 상명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어찌 이에 관여되었겠는가? 또 색승지는 정교를 받고 성전을 봉행했을 뿐이니 추구할 것 없다. 또 이 일이 어찌 궁의가 정사에 관여하는 조짐에 해당되겠는가? 거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물의 수가 적은 이때에 어찌 다 재직시킬 수 있겠는가? 이조는 인물의 수가 적음으로 소견이 넓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어찌 추구할 수 있겠는가? 김양필의 이런 대신의 말을 들으니 무죄가 있는 문신을 골라서 보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람에 달린 것이지 문무에 달린 것은 아니다. 또 제주는 외떨어진 섬이므로 조무와 방비를 모두 염려해야 하는 것이로 그 어느 하나 피할 수 없으니 김양필을 채직할 필요가 없다. 유계종은 삼가지 못한 일은 다른 여가 있으니 채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파직시키는 것은 불가하다. 정근은 추구하라. 김원석의 일은 알지만 그 범람한 일은 내가 아는 바 아니다. 강태수의 일은 이미 다른 여가 있으니 전례에 의해 처리하라 하였다. 김굉구, 박소영도 또한 국상 때 3가지의 아는 일이 있어 채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부하게 된 것이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6일 정미 네 번째 기사 김인순을 사원부 지평으로 삼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최세진은 경솔하고 미천해서 장관에 적합하지 못함을 논하였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각도의 재상을 잘못 다룬 수령들이 장차 파직될 것을 알고 혹은 이를 보지 않기도 하고 혹은 벼슬을 버리고 나란히 하기도 하여 나들이 하기도 하니 행공 추구하게 하고 그 중에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힘쓰지 않는 자는 관찰사로 하여금 살피게 하셨사 했는데 수령의 일은 그대로 따르고 나머지는 다 윤호하지 않았다. 간원이 이조를 추구하고자 청한 일은 헌부가 이때 추구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아뢰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최세진은 성품이 본디 탐비하나 하느에 능통하여 가업을 잃지 않았다. 요행이 과거에 올라 별석길이 열렸다. 강의원 교수를 겸직하였는데 무릇 통사나 습독관을 선발할 때 그 권세를 이용하여 아무는 능하고 아무는 능하지 못하다 하므로 제조는 최세진의 말을 어기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그 직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해서 경사에 가게 했으므로 무례배들이 앞을 다투고 그의 집에 모여서 만나보기를 요망하였다.
또 중국을 왕래하는 자들은 자신이 얻어온 진귀한 물품을 모두 그의 집에 실어 보냈는데 그는 대연히 받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날로 가세가 풍부해졌으나 공노는 그를 비루하게 여겼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7일 모신 두 번째 기사. 주와 이정 김은기에게 교수를 내렸다. 안위에 관계된 자리를 이미 한 몸을 허락하여 스스로 책임졌으니 거치가 지극히 중난한데 어찌 사소한 병을 핑계로 사직을 하겠는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하고 몸만 위에서 물러가기를 꾀할 수 없는 때를 당했거늘 하물며 경은 책임의 정성을 다하며 마음이 단아하고 인자하여 선조 때부터 현창한 공신으로 과인에 이르기까지 보좌하였음이라. 전에 물리가 일어남을 만나고 게다가 가벼운 신병까지 겹친 모양인데 지금 들으니 다른 정세가 교대로 더해진다 하니 더욱 염려에 마지 않는 바이요. 모책을 올리는 일을 오래 고려하니 국정에 잘못이 많을까 두렵고 좋은 말을 아뢰는 자가 적으니 나의 덕에 도움이 적을 것이 염려되오. 시비는 가려지지 않아 더욱 어둡고 의론만이 한갓 분분한데 어찌 그것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면책하려는 데만 힘쓰는가. 더구나 교화를 일으키려면 노인을 존중하고 어진이를 친근히 해야 하니 아무리 사직하기를 원한다 해도 소원대로 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안심하고 잘 조리해서 마땅히 정무를 보살필 것을 기약하며 번거롭게 사직하는 일은 아예 단념하고 끝내 그대를 맡길 중망에 보답하여 주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7일 모신 세 번째 기사. 상의 몸이 편치 않았다. 발등이 부었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8일 기호 첫 번째 기사. 의관 하중에 고세보 등이 경회문에 나아가 문안하니 전교하기를 나의 발병 증세는 어제와 같다. 이 증세는 수일에 나을 것이 아니니 문안하지 말라 하고 뒤에 술을 하사라고 명하니 모두 취해서 물러갔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8일 기호 두 번째 기사. 양의정 정광필과 우창석 남곤 등이 문안하니 전교하기를 발등에 약간 부기가 있기는 하나 위급한 증세는 아니니 문안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8일 기호 세 번째 기사. 주와 승지 이자가 아뢰기를 어제 주스가 불리운 비답을 받들고 주와 이정이 집에 갔더니 본인은 병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자제가 말을 전하기를 병세가 매우 위중함으로 속히 나가지 못하고 있고 봄이 되면 뜸을 떠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8일 기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월 이를 아뢰니 전교하기를 성세정과 김양필은 채직하라. 나머지는 다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운이 아뢰기를 연의 여러 고을과 포구의 자염군은 곡포를 바꾸어 바쳐야 하는데 여러 해 동안 들이지 못한 자는 그 인족에게 나눠 징수함으로 백성들이 많이 도산하니 경감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자염군의 곡포 문제는 해조에 말하라. 나머지는 다 윤화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이조가 첨지 김괴 나주 목사 권희맹 승문원 교감 문계창을 제주 목사에 의망하였는데 권희맹과 문계창은 자금은 비록 낮으나 인물이 합당함으로 의망한 것이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제주 목사는 삼업을 통치함으로 반드시 당상관을 보내야 되는지 여부를 이조에 물으라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남궁찬, 정인인, 이전, 방유령 같은 자는 모두 당하관이었는데 당상관으로 승진시켜 보내었으니 이것은 조중조의 고사입니다. 이조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세업 수령의 전초를 결정하므로 절제사라 칭합니다. 하니 문계창에 낙잠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0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0일 신의 세 번째 기사. 홍은 사람 유학 홍윤문의 아내 길씨는 그 집에 불이 나서 화염에 휩싸일 때
불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붙들고 나오다가 미쳐 나오지 못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죽었다. 북청 서원 최보글의 아내 복대는 그 아버지가 중병을 앓을 때 어떤 사람이 뱀고기를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말하자 당시 나이 14세로서 마침 큰 뱀을 발견하여 손으로 잡아 다리여서 드렸다. 그 아버지가 먹으려 하지 않자 복대는 먼저 먹어보고 울면서 권하니 그 아버지는 감격하여 그것을 먹고 병이 나았다. 관찰사가 그 일을 가츠 아뢰매 길씨는 문려에 정표하고 복대는 상으로 배 10피를 주었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0일 신의 네 번째 기사 햇놀이가 지고 양이가 있었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잔폐한 지방은 피하고 부임하지 않은 자가 근래 많이 있다. 김양필 같은 자는 제주 목사에 제배된 지 이미 오랜데 지금까지 머뭇거리고 가지 않았으니 이 같은 사람은 함부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라.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대군, 제군, 종진, 부마와 종일품 이상에게 협금화를 하사하고 또 금대 사위를 만들어 드리게 하였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헌부가 고형산이 관비를 사첩으로 삼은 것을 추구하고자 아뢰니 전교하기라. 그것은 소방하기 전에 있은 일인데 또한 추구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2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자영군이 곡포를 사들이는 일은 관찰사의 계문에 의하여 회계에 넣었을 뿐이니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인족에게 나눠 징수하는 일은 해조가 알 바 아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것은 각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2일 개축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2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소방은 일시의 특언이요 사례가 아닙니다. 고영상은 유식한 재상으로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말로 답함하고 관비를 돌려보낼 뜻은 조금도 없으니 깊이 캐서 추국하소서. 선정관 지 한생과 미장 윤흥상 한 사계는 굴령을 범했으니 모두 주의해 주소서. 한숙창은 그만두고 두라고 명하셨으나 끝까지 추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고영사는 이런 공범자를 이미 대신에게 물었으니 마땅히 물어보아야 하리라. 지 한생의 일은 비록 굴령을 범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만 아일 조참 동안의 일이다. 또 지 한생의 공함을 보니 신관이라 고사를 알지 못한 때문에 내진을 파하는 것만 알았고 외진을 파하는 것은 알지 못했다 하였고 또 이미 그 잘못을 알고 곧 정원에 고하였으니 무슨 고의의 잘못이 있겠는가? 대수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참작해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다. 윤흥상과 한 사계도 또한 정원에 고한 것만 알고 병조에 고한 것은 알지 못했다 하니 이것도 또한 우연히 생각하지 못한 때문인데 무슨 고의의 잘못이 있겠는가? 한숙창은 이미 신병으로 사직서를 올렸는데 병조에서 위장을 의망했으나 신병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다. 모두 대수롭지 않은 예림으로 버려두게 한 것이다. 나머지는 다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치게하였다. 밀양부 풍각현에 사는 백성 박군효가 지난 병자년 12월 24일 대낮에 동네 가운데서 그 아비의 머리를 난타하여 살해하고 도리어 흉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천지간 강상의 큰 변이라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동생과 가까운 이웃과 그 고리 권농 등이 그를 붙잡아다가 도로 놓아주어 천주를 면하게 했습니다. 그때 부사 송수는 이미 죽었으므로 추구할 수 없고 본부 유향소의 권농, 이정, 포도관, 삼공형 등은 이미 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삼공형은 지방굴의 호장, 이방, 수, 형리를 말한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3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햇물이 가지고 양이가 있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3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충청도 옥천군에 지진이 있었는데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4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박군효가 아비를 죽인 일은 진실로 천지간에 있어 강상의 큰 변이라 들으면 매우 놀랍다. 이것은 박군효가 완한하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로지 나의 교화가 밟지 못함에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깊이 자책한다는 뜻으로 그 도에 글을 내려라.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4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신상이 치게하기를 주청사의 지료갑사가 와서 말하기를 당참 땅에 이르러 천호 김영수를 만나는데 그가 말하기를 지난 10월에 달자가 침범했을 때 당참 지휘가 그가 거느린 군사에게 모두 흰 옷을 입혀 싸움에 임하여 조선의 용군으로 싸움을 도우려 왔다고 외치게 하고 편전으로 달자를 쏘아 죽이매 달자가 그 편전을 주어 보고는 과연 조선 사람이 화살이라 하여 말을 버리고 흩어졌다 했다 합니다. 야인 등은 그들이 속은 줄을 모르고 틀림없이 우리에게 혐의를 둘 것이니 방하는 모든 일을 더욱더 조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당참지휘가 그 군사로 하여금 흰옷을 입고 조선군이라 하며 달자와 싸우게 하며 달자가 과연 의심하고 얻어졌다 한다. 근래에 재변이 있고 또 으름이 얼때 이런 일이 있으니 변방의 전쟁의 기미가 이미 발생했다. 위에서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는 뜻을 대신이 알게 해야 한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박군효가 아비를 죽인 그 간악한 일은 오로지 교화가 밟지 못한 소치이다. 내가 스스로 깊이 자책하는 바이나 이 뜻을 받아 교화를 베푸는 것은 대신의 직책이니 대신에게 그것을 알리도록 정부의 난관을 불러 말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4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4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내렸다. 전일 대간으로부터 박군효의 일을 듣고 처음에는 천지간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여 특별히 관원을 보내 명예 보내어 국문하려 했었는데 이제 경의 장계를 보고는 종일 부끄럽고 놀라운 마음을 그칠 수가 없다. 시역은 일조일석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이다. 부득한 내가 정사에 임한 지 12년이 넘었는데 교화는 무너지고 이류는 없어져 폐역이 거리낌 없이 일어나고 완흉이 풍속을 이루어 이처럼 큰 변이 일어나게 되었다. 실로 내가 능히 위에서 기강을 닦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마침내 천륜을 버리고도 아무 걱정이 없고 형제와 향당도 예사로 보았는겨 괴상히 여기지 않아 다같이 오랑캐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백성들이 천성을 상실함 이와 같으니 나는 공연히 자책할 뿐이다. 그러나 본연의 성은 일찍이 민멸되지 않은 것이니 경은 마음을 다해 풍속을 변화시키고 백성을 착한 대로 인도해 내가 위임한 책임을 다하라.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검상 유돈이 삼공의 뜻으로 하려기를 고용산 등이 관비를 사첩으로 삼은 일은 전에 이미 소방하였으니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것을 헌부에 말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경영관, 예문관, 대관, 주서 등에게 이 엄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검상 유돈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밀양 사람이 아비를 죽인 일은 천지간에 있어 강상의 큰 변입니다. 신등이 일찍이 그 일을 들으니 향당과 형제가 그것을 알고도 그 죄례를 탐하여 관에 고하려다가 중지했다고 하니 이들도 역시 궁흉 극악하의 무리입니다. 그 중에도 형제가 더욱 심하니 국법으로 처리함이 지당합니다. 또 평안도는 관찰사와 절도사를 이미 무죄가 있는 수령을 뽑아서 각별히 방수하게 했으니 조방장을 보내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그 도는 흉황이 매우 심하니 원급을 잠작해서 조치해야 합니다. 달자 등이
고산리에 나오면 당참에서 흰옷을 입고 싸움을 도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은근히 타일러서 저들로 하여금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사는 일찍이 도모해야 하나 병조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5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홍화 40두, 매실 10두, 상품 초피 200영, 옥감 100목련, 목면 20피를 상위원으로 하여금 권례에 드리게 하라 하였다. 연장군. 증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5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예조가 양원근 이희의 아내 조씨에게 부의할 일로 아뢰니 전교하기를. 조씨가 죽은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니 지극히 놀랍고 슬프다. 간병 의원을 미리 이미 정해보냈고 병세와 약쓰는 일을 매일 와서 아뢰게 했는데 지금 죽었는데도 아뢰지 않았으니 그를 추구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5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간원이 상수하고 또 아뢰기를. 소차는 아래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올린 것이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3 세밀히 살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과 시종의 봉장을 내가 어찌 소홀하게 보아 넘기겠는가. 또 지금 상수의 사연이 매우 많으니 서서히 자세하게 살피고 나서 답하겠다. 나머지는 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31권 중종 12년 12월 15일 병진 일곱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이성동 등이 상소하였다. 생각하오건대 하늘은 위이고 땅은 아래에 있으니 형체가 격절하여 막연히 서로 관련되지 않은 것 같으나 사람에게 한 가지 선한 일이 있거나 한 가지 악한 일이 있을 적에는 하늘과 유통하지 않음이 없어 마치 형체에 그림자가 따르고 소리에 메아리가 응하는 것처럼 빠르게 응하니 대개 하늘과 사람은 기운이 같아서 이미 서로 통하고 있으므로 느낌이 있으면 반드시 응하게 되면 자연의 이치입니다. 더구나 임금은 천위에 거하여 하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 출입하고 유람하는 즈음이라 사례의 엄미한 일까지 하늘의 밝은 살핌이 따르지 않은 곳이 없으니 휴거의 조짐이 진실로 헛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삼가 논하건대 상스는 곧 하늘의 기쁨이요 변이는 곧 하늘의 노여움입니다. 하늘의 희노는 하늘이 기뻐하고 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하 사람이 기뻐하고 노하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의 희노는 사람이 하는 바가 달려 있는 것이니 임금이 하는 바가 지극히 선하면 천하의 사람이 반드시 기뻐할 것이요 기뻐하면 그 마음이 반드시 화평할 것이요 화계가 상하에 충만하면 천지도 자연 화기로 그에 응할 것입니다. 천재의 기운이 화평하면 음양이 순하고 풍후에 제때가 있고 만물이 잘 이루어지고 요울이 일어나지 않아 세상에 태평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선하지 않으면 천하의 사람이 반드시 기뻐하지 않을 것이요 기뻐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반드시 화평하지 못할 것이니 화평하지 못한 기운이 가득 차면 천지가 자연 화평하지 못한 기운으로 그에 응할 것입니다. 천재의 기운이 화평하지 못하면 음양이 차슬을 잇고 풍후가 시기를 어기고 만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해가 따라서 생겨 마침내 위망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의 하는 바가 그 사단은 매우 미세하나 치밀한 안위의 갈림이 결국 이렇게까지 되는 것이니 매우 두렵습니다. 이런 까닭에 명군은 하늘의 성령을 만나면 더욱더 수성하여 성으로서 그에 응하고 덕으로서 감동케 하여 감히 경홀하거나 태만한 뜻은 조금도 같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효자는 그 어버이가 기뻐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신을 반성하여 무슨 일에 잘못이 있기에 그러실까를 통절하게 자책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을 능히 맞추어서 재변을 돌려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인이라 해도 능히 세상에 재변이 전혀 없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요 오직 두려운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잘 갖는 것은 바로 공경하는 마음을 잘 기르는 것이요 공경한 마음만 가져서도 안 되므로 감선, 철학, 책기, 구언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나 그것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공리에이에 공경치 아니함이 없다 하였으니 그것은 신심의 전체가 털 것만큼도 공경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야
하늘을 섬기는 공경에 해당할 수 있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구차하게 구구한 말절의 일을 하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하는 강학의 부지런함과 사예의 밝으심으로 모든 것을 본디 잘 살피셨다 할 수 있고 또 예의도 치도를 구하심이 거의 12년이 되었으니 공경은 좋기 위를 감격시키고 덕은 좋기 미래 아래를 미덥게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늘의 경고가 처음부터 심하게 수재와 한재가 잇따르고 성문이 자주 변하고 물괴가 연달아 생기고 기근이 계속 듭니다. 이 밖에 놀랄만한 재변은 비록 춘추에 실린 것이 또 이보다 더하지 않았습니다. 또 근래에 또 동네 지진을 여러 도에서 다투어 아래고 묘지개가 나타나고 꽃이 피는 것이 모두 제철이 아닌 때에 생겼으니 이것은 모두 음양의 심히 괴려한 것입니다. 달은 태음의 정이요 태미는 인군이 거하는 곳의 상입니다. 달이 행도를 이뤄 임금의 거소를 범하는 것은 옛적에 드물게 있는 일인데 이제 마침 그것을 보게 되니 하늘의 성냄을 보임이 이렇게까지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천지에 있어서 범하지 못할 것은 강상입니다. 금수도 오히려 그 어미 아비를 차마 해치지 못하는데 사람으로서 아비를 구타해 마치 구적을 죽이듯 하고 후회하지 않으니 일찍이 성취의 세상에도 이 같은 백성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더욱 인도의 큰 변란이라 말을 하며 부지 중 한심함을 금치 못합니다. 알지 못하겠지만 전하께서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런 혹심한 재화를 당하신 것입니까? 신등이 들으니 아버지가 아들에 대하여 사랑함이 깊으면 가르침이 지극하고 하늘이 임금에 대하여 사랑함이 두터우면 꾸지람이 크다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바로 전하께서 소심하여 덕을 닦으며 사심을 이기고 의를 바르게 해야 할 때입니다. 신등은 모두 못난 자지로 간쟁하는 지위에 있어 실패를 바로잡을 계책은 얻지 못하나 그래도 한각 격동하는 생각이 있으므로 감히 묵묵히 있을 수 없어 갑자기 부질없는 말을 올리오니 전하께서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신등이 삼가 생각하옵건대 제왕의 덕은 학문을 힘쓰는 것보다 더 큰 것이었고 학문을 힘쓰는 것은 성명을 바르게 함을 근거로 하고 선악의 기출을 밝히고 충사의 구분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었고 원대한 뜻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른바 뜻을 세운다는 것은 마음을 한결같이 하고 뜻을 성실히 하며 선을 택해 굳게 가져 고명정대한 지경에 있게 하고 부의 속견에 흔들리지 않기를 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를 믿음이 독실하고 스스로 알미 밟지 못한 자라면 어떻게 능히 이에 미치겠습니까? 의리가 정하지 못하는 자는 문견이 많되 의욕되기 쉽고 뜻을 먼저 정하지 못한 자는 선을 지키되 혹시 옮기게 됩니다. 자고로 능히 그 덕을 높이고 업을 넓혀 지체를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항상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선왕의 정치를 표적으로 삼고 성인의 훈계를 모범으로 삼아 의원이 스스로 강건하여 게으르지 않고 덕량을 키워 포용성 있게 하며 규모를 넓게 펴 좁지 않게 하여 행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르지 못하면 중단하지 마시어 박잡하고 속루한 말과 편사하고 현피한 의론으로 하여금 그 사이에 입을 노려 뜻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한 다음에야 몸이 닦이지 않음이 없고 집을 바르게 하며 집이 바르지 않음이 없고 말을 들으면 말이 그 사실을 감출 수 없게 되고 사람을 관찰하며 그 사람이 그 진정을 속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듣기를 물 흐르듯 하고 어진이에게 책임을 맡기되 의심치 않으며 호오가 바르게 되고 시비가 정해져서 왕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어찌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가만히 보건대 전하께서는 청명한 덕이 몸에 있고 천품이 타기하여 기욕과 완호의 일을 즐기지 않고 성리의 학에 잠심하고 날마다 유신을 접하여 학문을 깊이 공부하시고 사문을 부식하고 사기를 흥발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삼으시니 전하의 유위한 뜻이 진실로 큽니다. 그러나 근자의 이를 조처하는 과정에 있어 천작되는 일이 많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상도에 어긋납니다. 대간이 시사를 숨김없이 다 말해서 상소하는 것은 전하께서 기꺼이 받아들여 곧 대신과 함께 그 이유를 깊이 궁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말이 옳다고 생각될 때는 서로 힘써서 재앙을 미연에 막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여길 때는 또한 이 일에 앞서서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진 일을 좋아하고 선한 사람을 포용하는 도량을 더욱 넓혀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치조의 일입니다. 전하께서 먼저 대간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신을 연방한 뒤에 갑자기 모두 채직하였습니다. 그때 대신이 만일 호년이 그에 영합하면 도리어 지나친 일이라 여겨질까 생각하여 전하를 유도하여 채직하게 하고 물러나서는 의례 채직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청합니다. 또 대간이 능히 직언 정론으로 공의의 억울함을 풀고 사계의 저상함을 붙잡는 것은 전하께서 마땅히 들어주셔야 할 것이요, 양쪽을 다 부드럽게 대함으로써 대간의 기풍을 회상하고 직사의 사기를 저상시키는 것은 전하께서 마땅히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시비덕실은 대신에게 물을 필요도 없이 밝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먼저 의심스러운 기색을 보이시면 대신은 문득 으름한 의논을 드림으로써 도리어 정론을 낸 사람 배척하고 실체한 자를 두둔하니 이 어쩐 일입니까? 저 대신들이 전하께서 고례를 행하고 고사를 회복하려 하시는 이 일 같은 것은 반드시 좋은 점을 받들어 행하지 않으면서 오늘날에 알맞은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 같은 일은 극에 유도해서 성사시키니 신등은 실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충신이 세상을 돕는 것이 본디 이와 같겠습니까?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오건대 사람이 능히 오래 살고 강령하는 것은 원기가 일신에 왕성하기 때문이요, 나라가 능히 오래 치세를 유지하는 것은 국시가 일국에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원기가 쇠하면 그 몸이 반드시 위태하고 국시가 정해지지 못하면 나라가 반드시 어지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치에 통달한 자는 그 방법을 가까이 일신에서 구하는 것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도도 이와 통하며 선악을 힘써 구분하고 시비를 통렬하게 분변하여 국시를 정하고 원기를 보존해야 합니다. 국시는 바로 나라의 원기요, 국시가 정해지면 공도가 행해지고 공도가 행해지면 군자가 진출되고 군자가 진출되어 그의 충성을 행하면 간사한 자는 기가 꺾이고 아첨하는 자는 자취를 감추게 되어 감히 틈을 타서 꾀를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인주와 보상의 책임이요, 인주 한 사람의 생각이 혹 미치지 못함이 있으며 좌우에 있는 대신들은 마땅히 힘과 마음을 다해서 인도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사정을 분변하는 데 어둡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류가 그를 힘입어서 튼튼한 국가의 기반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국론이 오비헌대로 휩쓸리고 원기가 쓸쓸하게 막히는 것을 어찌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병통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 그것을 생각하면 한심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성은 한 사람이 어지럽힌 것입니다. 신등은 전하께서 치도를 구하시는 듯이 아직 확연 자립되는 지경에 이르지 못하고 전일에 혹 성실하지 못한 바가 있기 때문에 소인이 술책을 써서 요탈하려고 할까 적이 염려됩니다. 자고로 소인이 간사한 지혜를 써서 술책을 행사하려고 할 때 반드시 언사를 여러모로 꾸미되 임금과 정성을 의욕시킬 수 있는 것이면 어떤 짓이고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공사를 전도하고 시비를 현란시켜 마음이 어지러워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모르게 만든 다음에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선량한 사람을 해치되 오직 그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됩니다. 대저 임금의 밝음은 소인들이 좋아하는 바가 아니요, 시대의 맑음은 본디 간악한 자들이 미워하는 바입니다. 근래로 전하께서 정치를 잘 해보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시고 어진이를 친근함이 더욱 돈독하시며 성학이 점점 높아지시고 사정이 점점 차츰 구분되어 조정의 기상이 장차 정숙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혹 간사한 자가 이에 불평하는 마음을 품고 질투하는 뜻을 가져서 기회를 타려 하나 그 길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은이 나라를 그르치게 하는 계책을 올려 전하를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글이 처음 들어가서 여러 날 내려지지 않으니 그때부터 이미 머리를 치켜들고 엿보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까지도 혹 마음이 가상하다고 이끌기도 하고 혹 사실에 의가에 직서한 것이라고 칭하기도 하여 모르는 사이에 사기가 저상되고 공론이 억울하게 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은의 계책은 이행을 위해서 발설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서 임금을 의욕시키고 대신을 요동시켜 선율을 무함하려 한 것입니다.
옛글에 이르기를 오직 인인이어야 그들을 방류하여 사이에 내쳐서 중국에 함께 있지 못하게 한다 하였는데, 주자가 해석하기를 이 말은 이처럼 아첨하고 투기하는 사람이 있어 어진이를 해치고 나라를 병들게 하면 인인은 반드시 깊이 미워하여 통렬히 끊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처음에 멀리 귀양본에 시비를 정하게 하자고 청한 것은 경중의 중간을 참작해서 한 것이요, 본시 지나치게 논집하여 전하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탕명으로 파출하여 책벌의 일단을 밝게 보이셨는데, 그것은 성은은 죄악이 너무 커서 다시는 조정 바늘에 끼어 있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정직시킨 것이요, 성은의 죄가 이 정도의 처벌로서 족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신등은 저기 생각하옵건대 성종께서 문을 높이고 선비를 좋아하시면 천성에서 우러나신 것이라 일시에 선유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들이 기제를 높이고 염치를 승상하고 할 말을 다하여 극력 가한하되 권세를 피하지 아니한 것은 오직 선왕에게는 그 언어를 갚고 남은 충성을 사군에 다하려 한 것뿐이었으며, 간용들이 곁에서 곁눈질하여 몰래 서로 도모할 뜻을 품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연산이 실도할 때에 미쳐서 허년이 그 때를 만나 여러 수단을 부렸으니 특히 무원년의 화는 참혹하였습니다. 말이 여기에 이르면 부지중 통탄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한번 열린 화라는 갑자는의 극도에 달하여 막중한 종묘 사직을 거의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전하께서 잠자에 계실 때에 덕이 하늘에까지 들려 포악함 대신 너그러움을 쓰고 무고한 사람을 위로하여 이니 죽은 사람에게까지 미치고 언론하는 사람을 보장하시게 됨에 힘입어 그의 사기가 진작되고 언로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영과 사우들은 서로 모원영과 갑자년의 일을 가지고 경계하며 선비들의 마음은 아직도 크게 풀리지 못하여 몸조심하는 자들이 많은데, 지금 전하께서 대신과 함께 만일 참수하는 말과 간사한 의논에 흔들리어 선비를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을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남의 끓이김을 무릅쓰고 남의 미움을 받아가면서 화를 취하려 하겠습니까? 신등은 반드시 지금 재상 중에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모질한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요, 재상으로서 또한 누가 나는 선한 사람을 꺼리고 선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겠으며, 또 저들이 난을 목격한 지 오래지 않은데 어찌 다시 그 전철을 밟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들끓만한 생각이 한 번은 은미한 사이에 싹 트게 되며 시의가 천리 밖에 나타나는 것이니 어찌 은미한 대로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으나 지금 대신이 하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과연 능히 대인의 덕을 가지고 임금의 마음이 그릇됨을 바로잡고 있습니까? 너그러운 국량을 가지고 일국의 선을 포용합니까? 살을 억제하고 정을 두둔하여 선비의 취향을 정합니까? 재물을 풍부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정치 교화를 일으킵니까? 전하께서는 대신에 대하여 대우함을 후회하고 위임함을 오로지 하시며 때로는 명령이나 정사하는 사이에 보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여 그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이 된 자는 책망이 그 얼마나 중한데, 어진 사람을 청가하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없다 하고, 일을 보라 하면 일할 것이 없다 하고, 당참이나 받고 계목에 도장 찍는 일일 뿐 섭리하는 일을 도외시하고 경방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며 재앙을 만나면 상례대로 비염이나 할 뿐 몸을 자책하는 실상이나 하늘에 응하는 승의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을 논하는데 재앙을 거치게 하는 방법이 과연 이래야 옳겠습니까? 만일 대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서도 즐겨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 임금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고, 알지 못해서 능히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바로 저 정성을 장차 어디에 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등은 오히려 전하께서 그들을 대우하는 데다 그들을 위임하는 데 혹 미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심중에 쌓인 것을 토로하지 못하고 이처럼 형적의 혐의스러운 일을 남기게 되었는가 싶습니다. 전하께서도 또한 자신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진서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신하가 순수하기만 하고 특별한 재주가 없어도 그 마음이 너그러워 남을 포용할 수 있는지라, 남이 가진 재능을 자기가 가진 것처럼 여기고 남의 얻은 것을 마음으로 좋아하되 그것이 말로만 좋아할 뿐만 아니라면 이는 진정으로 포용하는 사람이라 능히 자손과 백성을 보존할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이로움을 기대할 수 있다 하였으니,
우리 대신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마음을 쓰도록 하게 한다면 참으로 국가에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도 모두 전하께서 그 도리를 얻느냐의 여부에 달렸으니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유의하소서. 신등은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집에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말은 나라를 다스리려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또 궁중과 부중이 모두 일체이니 상 주고 벌 주는데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왕자는 마땅히 마음을 공정하게 가져야지 될 것만큼이라도 사심을 그 사이에 써서 구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고로 국가의 질환과 안위는 항상 가도에 바르고 바르지 못함에 근원합니다. 가도에 바르고 바르지 못하면 밝게 나타난 데에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항시 소홀하고 엄미한 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대개 규문의 안은 은이 의를 가리우고 상자 위에서 정육이 흐르기 쉬운 것이라 보통 사람도 마땅히 삼가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임금은 구중궁궐에 깊숙이 거처하여 빈 어가 앞에 가득히 앉아 여러 가지 말과 행동으로 은연중에 서로 뜻을 빼앗는 것이 진실로 한두 가지뿐이 아니어서 어진 신하가 좌우에 있지 않고 올바른 사람이 간언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일까? 예컨대 물은 졸졸 흐를 때 막지 않으면 결국은 홍수가 하늘에 닿을 듯이 범람하게 될 것이요 불은 막 타오르기 시작할 때 끄지 않으면 마침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인주가 능히 홀로 있을 적에 몸을 삼가고 몸을 진실하게 가져 정치를 바라는 근본에 처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까닭에 군자는 장차 궁리가 어지러워질 것을 알고 선뜻 떠나버리는 것이 자가 있으면 소인은 반드시 내정이 바르지 못한 틈을 타서 서로 결탁하여 그 사이 농간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밝은 임금은 이러한 것을 알아서 위엄으로 대하고 의로 제재하여 사알을 끊고 요행을 노리는 길을 막으며 언제나 조심하여 미연에 막아 부수 지소가 좌우에서 행할 수 없게 하고 침륜 지참이 들어올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가법이 올바르니 전하께서는 그를 준수하되 더욱 삼가고 엄중히 하여 멀리는 옛날의 것을 본받고 가까이는 요즘을 경계로 하소서. 집안을 바르게 하는 도리는 반드시 신등의 말을 기다릴 것이 아니오나 사람의 마음이나 무상한 것이므로 경각의 취향이 달려져서 천재의 사이에 생겨도 스스로 능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은 중의의 위치가 처음 바르게 될 때이므로 더욱 근신하지 않을 수 없음이리까. 궁위의 엄밀에 대해서는 신등이 알 바가 아니오나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내보내고 하는 일만은 외관에서도 오히려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은 비록 미미한 것이지만 공적에 예속시킬 경우에는 한 번 들이고 한 번 내보내는 것을 경홀히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용 절차에 있어 정원과 회사를 거치지 않고 내수가 간접으로 불러서 마음대로 대내에 들여보내다가 법관이 한문하자 즉시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들여보내는 일이 애매하여 위에 관계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중간에서 처리하였습니다. 범람한 자의 하는 일은 대방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사욕을 행하였으니 끝내는 말할 수 없는 일을 빚을 것입니다. 이 여비는 전일에 사물을 가지고 외람들의 궁의를 통하였으니 법을 범함이 이미 심하였는데 이제 또 음시를 인연하여 수신 제가의 정치를 더럽히어 지천한 자의 이름이 지존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놀랍고 괴상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예사로 여기시어 놀라지 않으시고 정오는 미세한 일로 생각하고 시정하지 않으니 어찌 능히 은미한 즈음에 조심하여 우환을 싹트기 전에 소각하고 화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조짐이 날로 자라면 그 만류를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보아 그 밖의 것도 알 수 있으니 신등이 미리 염려하는 바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신등은 저기 생각하옵건대 왕세자는 천하 국가의 근본이므로 그 중함이 비할 데 없고 그 책임이 막대합니다. 그러므로 책임이 돌아갈 곳에는 먼저 그것을 받들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선해지느냐 악해지느냐 하는 것은 어릴 때 판별되는 것이므로 후일의 흉망과 치란이 이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길러야 하고 일찍 가르쳐야 하니 옛사람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미 출생한 뒤에는 비록 포대기를 받드는 일을 하는 천한자까지도 정대한 사람을 택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보부를 삼을 자이겠습니까? 비록 심상한 언어와 고첨에 있어서도 감히 함부로 희롱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하물며 학습하는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종사가 영험을 내리고 신명이 복을 베풀어서 원자의 기질이 범상에서 뛰어나 겨우 3살 될 나이에 이미 학문을 알고 희원의 일을 즐기지 않으며 동정의 복도가 있으니 이는 참으로 상지의 자질입니다. 만일 교양의 방법을 잃지 않고 사부에 올바른 사람을 얻는다면 후일의 진덕이 무한할 것입니다. 신등이 전하께서 원자를 경계하기 위해 지은 글을 가만히 보건대 상상의 뜻이 정령 반복하여 기대하시고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여 몸을 닦고 집안을 정돈하고 임금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가 모두 그 글에 있으니 신등은 전하께서 모두 자신하시고 아들을 가르치심을 올바르게 하신 데 대해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왕자를 보양하는 데 고려를 잃고 있어 왕자가 탄생하자마자 곧 궁밖에 4번의 여시의 손에 맡겨놓아 항시 여념의 사이에 있게 되는데 아보된 자는 안정하게 위호하는 방법을 하지 못하고 편리만을 따라 이리저리 옮기니 이로 말미암아 스라의 정이 결여되고 목량의 도가 없어질 뿐더러 귀는 비리의 소리에 물들고 눈은 오예의 한 빛에 익숙하여 그대로 습성이 됩니다. 비록 왕의 제자나 선녀라 해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할 수 없거늘 하물며 원자이겠습니까? 지금 권위가 갓 정해졌으니 눈앞에서 무양하여 언어의 돈독함을 더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모자는 천성이라 비록 가르치지 않더라도 돈우한정을 잘 쏟는 것이라 하지만 또한 무양에는 바탕이 있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또 전하께서는 대신 2-3명을 이미 골라서 원자의 처소의 교대로 가게 하여 교양을 책임을 맡기셨으니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흥의 생각에는 널리 사부될 사람을 선택하되 벼슬의 고하에 구애하지 말고 오직 돈정하고 순덕한 사람인가를 보아 널리 구하여 대신과 함께 오래도록 서로 매시게 하여 차츰 그의 감화됨으로써 덕성을 기르고 현사를 친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필부의 아들을 가지면 오히려 그의 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 그를 가르치는 방법이 무엇이나 다 하는데 하며 조종의 중책을 이어받아 전하의 몸을 계승할 원자이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신등이 삼가 생각하옵건대 옛날에는 가난하는데 특정한 벼슬이 없었습니다. 직책을 가진 자만이 가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인이 길에서 하는 의논이나 상녀가 저자에서 비방하는 것까지 그 말을 채택함으로 상하의 정이 통하지 않은 데가 없게 하였는데 후세에 와서는 간언의 책임이 대간에게만 있으니 비록 임금이 고든 말을 듣기를 절실히 갈구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길이 좁음으로 많은 말들이 통하지 못할 것이 염려됩니다. 더구나 깊은 궁궐에 들어앉아만 있고 조정에 나와 정무 보는 일을 게으리하며 정치상에 번다한 일들을 오직 감독으로만 통하고 왕언을 출납하는 중임을 환시에게만 맡겨서야 두겠습니까? 곧은 가난을 멀리하고 듣지 않으며 오직 나의 말을 어기지 말라고 하면 참간이 웅패하고 고든 사람이 입을 함봉하여 물정이 폐색되고 임금의 세력이 외롭게 되어 당하의 거리가 설리나 멀게 될 뿐이 아니라 현무하고 참고하는 변이 반드시 첩건에게서 일어나게 되어 여지없이 무너지는 환을 끝내 구제할 수 없게 될 터이니 어찌 두렵지 않습니까? 전하께서는 언로를 통하게 해 놓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또한 능히 상하의 뜻을 통하여 간격이 없게 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방의 사정을 통달하여 막힘이 없다 하겠습니까? 또 총명이 미치지 못한 바가 있고 정의에 미덥지 못한 바가 있다면 전하께서 들어주는 일이나 감응하는 성의에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근래에 대간의 말에 대하여 싫어하거나 거절하는 뜻을 가지시어 한 일을 의논하고 한 사람을 탄핵하는 일까지도 걸핏하면 열흘이나 한 달을 끌어서 겨우 한두 가지만을 들어주실 뿐입니다. 아무리 지나친 일이더라도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쳐 깨닫는 뜻을 가지셨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리에 모든 것을 글로만 답하고 호심탄회하게 성의를 베풀기를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때문에 선비들은 침묵을 지키는
버릇이 많고 나라에는 태폐하고 태만한 형상이 드러나는데 대신에 이에 약삭 같은 말을 올려서 그를 구제한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듣지 못했습니다. 전하께서 오늘날 이미 안치가 이루어져 한 가지 일도 말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등이 볼 때는 서정이 거행되지 않고 기강이 서지 않고 현우가 구별되지 않고 탐리가 풍습을 이루고 민생이 곤궁하고 변경의 소요가 많으니 말해야 할 일과 해야 할 정사가 참으로 많다고 여겨집니다. 이미 대간으로 이목의 구실을 하는 벼슬을 삼았으니 고든 의논과 바른 말을 들어 결점을 보충하고 막힌 대로 통하게 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막연히 들어주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니 다른 신하에게야 어찌 바람이 있겠습니까? 옛날 진공이 숙향에게 묻기를 국가의 환음 그 무엇이 큰가 하니 대답하기를 대신은 농만 받아먹고 말하지 않고 소신은 죄가 두려워서 말하지 아니하여 아래 사람의 실정이 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환입니다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의 실정을 두고 한 말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된다면 나라가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어찌 생각해 보시지 않으십니까? 일폭십하는 선연의 경계하는 바이요. 중초 독재는 자고로 근심이 되는 바입니다. 대저 큰 계략을 품고서도 겨우 두세 가지를 진언하고 충원을 많이 가지고도 겨우 한두 가지를 주달할 수 있는 게는 오직 경련이 있을 뿐인데 요즘은 성상에 편치 못함으로 인하여 경사들을 대하지 않으신 지가 이미 열흘이나 되었습니다. 접촉하는 자들은 경사가 아니라 곧 비너들이니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하의 심지가 능히 그 뜨뜻함을 보존하여 익숙한 곳에서도 청정함을 온전히 보존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신등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오건대 전하께서 유의하소서. 이상 몇 가지 일들은 모두 지금의 큰 병통이여 정치의 대강이 되는 것입니다. 대강이 이미 잘 되면 기타 절목은 반드시 바르지 않아도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참으로 지난 잘못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오는 장래를 삼가시며 도학을 힘써 몸을 닦고 호오를 밝혀 국시를 정하시며 큰 뜻을 세워 제왕의 정치를 회복하고 현신을 친히하여 감응의 이치를 통달하시며 주향을 한결같이 하여 사습의 귀추를 바르게 하시되 오래 힘써 행하고 차츰 순치하시며 또 궁의의 규범을 엄하게 하여 집안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다하고 천지와 같은 궁량을 넓혀 가는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을 보이신다면 대신은 자연 전하의 뜻을 본받아 착한 선비를 포용하고 간사한 사람을 내칠 것이며 여러 벼슬아치들은 서로 좋은 점을 배우고 공경하고 화협하여 화선한 기풍을 이룰 것이며 하늘은 감흥하지 않음이 없고 백성은 감동하지 않음이 없으며 모든 복되는 물건과 나타날 만한 상승은 다 집중될 것이니 전하의 학문의 공이 이에 이르러 지극할 것입니다. 신등은 들음에 칠실의 여자도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둥에 의지하여 단식했다 합니다. 하물며 신등은 언관의 된 자임에리까? 임금이 주시는 옷을 입고 임금이 주시는 밥을 먹으면서 고고한 회포 남아 전하를 위해 한번 진언하는다면 칠실의 여자만 못할 것입니다. 진언하지 않는다면 칠실의 여자만 못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등의 말이 오할하다고 천하게 여기지 마시고 조금 살펴주소서. 정은 이 약빙이 지은 것이다.